안녕하세요. 자료들 아주 흥미로운 가치. 네,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최근 발표랑요. 또 미국 OBBA 법안 통과 소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리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그러면서도 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나는 조비의 계획 발표, 다른 하나는 정책 변화. 이게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조비 발표부터 좀 볼까요? FAA 인증 진행 상황,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 상업 비행 목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시장이 제일 기다리던 게 바로 이 상용화 시점인데 이걸 계속 명확히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건 단순히 우리 개발 잘하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요. 실제 매출 발생 시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분석에도 나오지만 투자자들이나 잠재 고객들한테 이거 곧 현실이 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불확실성을 확 줄여주는 거죠. 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딱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생산 계획도 구체화됐군요. 마리나 공장 확장이라던가 데이튼 공장에서 연 500대 생산 목표. 이게 단순히 비행기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대량 생산할 거냐 이 질문에 답을 내놓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혁신 기술도 중요한데 결국은 양산 능력이 상업화의 진짜 핵심이니까요. 연 500대면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공급망 구축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또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일자리 창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메모에도 정치적 수혜기업 가능성 언급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조비가 공급 쪽에서 자신감을 딱 보여줄 때 거의 동시에 오비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소식이 나왔어요. 이 법안, 이게 조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 상당히 주요한 변화 같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부분 중 하나가 그 100% 보너스 감가상각 조항의 부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조비 항공기를 구매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항공기산 비용 거의 전부를 그냥 첫 회에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왕창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항공기를 살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살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당근이 생긴 거군요. 조비가 생산 계획, 즉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수요를 확 끌어올릴 정책이 나온 거니까 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 세금 감면 그 이상으로요. 초기 시장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생소한 새로운 운송 수단이잖아요. 이걸 선택 구매하기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팍팍 밀어준다. 이런 신호는 구매 장벽을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가 있죠. 네, 분석 자료에서도 이 점을 딱 짚고 있고요. 게다가 FAI 인증 촉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면서요. 이것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 UAM 산업에서 사실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FAI 인증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시간 문제거든요. 여기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건 인증 과정을 좀 더 순조롭게 하고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 표현인 셈입니다. 이것도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종합을 해보면 조비 자체의 상업화 로드맵 발표, 생산 능력 확보 계획, 이런 공급 측면 움직임에다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세제 혜택이라는 수요 측면, 그리고 인증 지원이라는 리스크 완화, 이 정책적 지원이 거의 동시에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자료 표현대로 구조적, 정책적 이중호재,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반응 같은 건요,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단기 급등했으니까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2025년, 2026년 상업 비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구조적인 기대감이 시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재밌네요. 조비 발표는 공급 측 신뢰를, OBBA 법안은 수요 기반을 탄탄하게 해준 쌍두마차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아주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단 셈이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요. 조비의 구체적인 상업화 계획과 생산 능력 강화, 이게 공급 측면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OBBA 법안 통과로 인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증 지원,
이게 수요 측면과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면서 절묘하게 맞물렸다. 이 점입니다. 이게 단순 호재를 넘어서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그렇죠. 이처럼 기술 개발, 또 생산 능력, 그리고 이런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초기 산업에서는 정책 변수 하나하나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좀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요, 이 오비법 법안 같은 강력한 정책 지원이 UAM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주목하고 계신 다른 신기술 분야, 뭐 예를 들면 차세대 배터리나 인공지능 신약 개발 같은 분야에도 적용된다면요. 그때는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